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이제 마지막입니다. 근데 많이 왔네요. 치료를 이렇게 끝나려니까 좀 아쉽기는 하네요. 너무 길게 하면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막 많은 내용을 했지만 사실 그 하나만 알아줬으면 한 것도 그게 치루가 이런 병이 있고 이런 병이고 이 병은 절대 가볍게 여길 병이 아니다. 수술해야 되는 네, 병이고. 딱 네. 그 정도만이라도 아셨으면은 대만족입니다. 심지어 원장님 영상 보고 내가 치루인 것 같아서 왔다 하시는 분 많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치루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저희도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근데 뜻동네니까 저는 환자들이 너무 많이 오시면 힘들어. 물론 많이 찾아주시면 좋지만 마지막 이제 주제는 뭐죠? 학문주의 농양이죠. 할 얘기 너무 많은데. 농양도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마지막에 묻어가도 되는 잠깐 하고 거예요. 넘어가죠. 이게. 사실 저희 목동항외과 진료 과목에 학문 농양 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료랑 따로 있잖아요. 네, 치료랑 따로 있거든요. 학문 다른 질환이니까요. 그렇죠. 네, 다른 네, 질환이니까. 그런데 워낙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치료랑. 이웃 사촌, 그렇죠. 그렇죠. 형제 자매. 그 치료편에 말을 하는 게 맞습니다. 시한질은.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여기 닥터 대장 항문 명이라는 제 자막 네. 여기도 네. 보면 사실 항문 농양 질환을 따로 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엄연히 다른 질환이고 네. 또 할 얘기도 엄청 많은데 네. 그렇죠. 그렇죠. 다음에 이제- 찍을까요? 아니요. 네, 같이 찍는 게 맞다고 봅니다. 농양 힘드시군요. 그렇지 않네요. 이게 사실 그 항문주의 농양의 80%는 치료니까요. 그렇죠. 네, 네. 80%는 치료니까. 이게 항문지 농양은 말 그대로 항문지 농양입니다. 네. 실제로. 항문 주위에 고름이 생기는 질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치료랑 다른 점은 항문이랑 연결이 있냐 없냐 요 차이고요. 길이 있냐 없냐.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치료는 정말 그 항문샘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항문샘 자체가 항문하고 연결이 있잖아요, 이미. 그래서 항문이랑 연결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특징이 있지만 항문지 농양은 항문 주위에 있는 농양이지만 항문샘하고는 관련이 없이 그냥 항문 주위 농양의 여기저기 주위에 있는 농양이다. 여기저기. 네. 그리고 초음파로 보면 그 연결 길이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용어의 표현에서 우리가 항문주의 농양을 이렇게 정의를 하지만 치료랑 연관돼 있는 농양도 많죠. 사실 항문 농양이라고 하잖아요. 엄청 많아요. 네, 항문 농양이라고. 그리고 하고. 실제로 치료와 동반되는 농양도 항문주 농양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개념이 좀 애매해요. 애매해요. 항문샘에서 고름이 생기는 거를 항문 농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네, 있어요.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게 길이 만들어서 퍼지면 치료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맞아요.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다른 개념으로는 항문샘이랑 상관없이 다른 여기에 네. 고름이 생기는 항문주의 농양이라고도 맞습니다. 얘기도 해요. 네. 두 개가 좀 혼재돼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두 개 다 맞아.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게 이제 가장 헷갈리는 핵심이에요. 응. 네. 그거는 항문의 의사들도 그것 때문에 헷갈려요. 네. 그리고 실제 교과서를 봐도 어느 교과서는 이렇게 써 있고 어느 교과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항문주의 농양은 되게 약간 광범위한 범위다. 그렇죠. 네, 그렇죠.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건 뽀록지와 항문주의 농양을 감별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네, 네. 뽀록지는 놔둬도 되지만 네. 농양은 수술해야 되는 병이다. 맞아요. 네. 네, 이런 게 또 조금 중요하고 얘기했지만 도 째야 되는 경우가 꽤 많죠. 항문주의 표피낭종 그렇죠. 네. 이랑 또 항문주의 농양이랑 또 감별해야 되죠. 왜냐하면 표피낭종도 고름으로 표현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피낭종이라는 거는 많이 하시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표피낭종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피부 조직, 네. 네, 피부 조직이 있는데 그 피부 조직에 약간 뭐랄까 뒤집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이제 안쪽 피지가 함몰돼가지고 네. 피지가 네. 바깥으로 분비가 되는데 피부 조직 사이에 분비가 되면서 이 피지가 쌓여서 낭을 이루는 그렇죠. 그걸 네. 표피낭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꼭 또 항문주의 농양처럼 생기는 경우도 있다. 되면- 항문주위에 피지낭종이 생겼는데 거기에 균이 들어가서 고름이 차면 항문주의 농양이 되는 거고. 항문주의 농양이죠. 네. 그리고 네. 실제로 그 항문지 농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네. 항문 쪽으로 파고들어서 그렇죠. 치료가 되기도 해요. 그런 경우지만 그래서 네. 이제 네. 그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네. 이게 항문지 농양과 치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렇죠. 이웃 사촌 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또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항문주의 농양으로 수술을 했는데 치료가 아니고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나중에 치료로 진행이 될 수도 있으니 맞습니다. 네. 뭐 3개월에서 뭐 6개월 있다가 치료가 됐는지 생겼는지 꼭 확인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또 얘기한다는 거죠.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의료 소비자인분들은 너무 스트레스예요, 그게. 네. 농양 수술을 했어. 네. 농양 수술을 했는데 다 나았대. 네.
근데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치루로 진행이 될 수도 있으니 신경 써야 됩니다. 네, 그렇죠. 뭐 검사해야 됩니다. 이거 얼마나 불안해요. 불안한 얘기지만 미리 얘기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농장 수술할 때. 네, 농장 하기 전에. 수술할 때. 왜냐면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초음파를 봤어요. 네. 항문 초음파를 봤어요. 3일에서 봐서 치루가 잘 길을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 근데 너무 모든 양성이 설사도 있으셨고, 다 치루예요. 이건 너무 치루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 항문주의 그냥 표피낭종이라고 쳤으면 그냥 사실 거의 구수마취해서 해도 되잖아요. 근데 구수마취를 안 하고 굳이 미추마취를 했어요. 항문은 전부 마취를 했어요. 수술 전에 직장 수지 검사를 했을 때는 아파하셔가지고 거기 안쪽 깊이 못 만졌거든요. 마취를 하고 안 아픈 사이에 만져보니까 만져져요. 길이 치루야. 예, 치루가. 치루야. 초음파에서도 안 보였는데. 치루야. 그렇죠. 예, 그 워낙 길이 이제 얇게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죠, 예, 당연히. 그래서 결국 치료 수술을 했어요. 이 말은 즉슨 항문주 농양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네. 수술방에서는 치루였다. 이런 경우가 네. 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부 대장군외과 선생님들은 농양이면 곡선 마취해서 째서 배농만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초음파로 확인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네. 네. 미추 마취를 해서나 척추 마취를 해서 수술을 안 하다 보면 안쪽에 치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게 치료로 진행될 수 있다고 미리 얘기를 네, 하는 네. 건데 그렇죠. 유튜브 댓글도 보면 항문주의 농양으로 수술을 했는데 배농 수술을 했는데 그 전에 초음파를 안 했다. 이 병원에서는 네. 이 초음파 다시 해야 되느냐? 의사가 치료가 된다고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초음파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장편외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주의병에서 하시면 됩니다. 초음파를 하셔야 되는 네, 거죠. 초음파를. 하셔야 네. 되는 거죠. 초음파 있는지 꼭 물어보시고. 초음파는 하시는 게 좋고. 네. 네, 그렇게 의외로 얘기하시는 분이 좀 그렇죠. 많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항문주의 농장 수술하고 나도 네. 나중에 치료가 됩니다. 되는 네, 경우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네. 심지어 치료 수술하고 또 그 자리에 치료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항문주의 농양은 치료랑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항문주의 농양인 줄 알았지만 이미 치료인 경우도 있고 네. 나중에 재발할 때 치료의 형태로 재발하는 경우도 있다. 이 정도로 이제 그렇죠.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요런 모양, 요런 과거력, 요런 이제 병의 진행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느낌이 오긴 와요. 근데 100%는 아니죠. 이제 아까 말했듯이 헷갈리죠. 진료실에서는 100% 그거를 진찰하기 힘듭니다. 왜냐면 환자들이 다 멀쩡하게 깨 있는 상태고 되게 또 아파하고 네, 네. 이러기 때문에 이제 수술방에서 보는 것만큼 정확하게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 마취를 다 걸어놓고 실제로 좀 해보면 수술방에서는 확실히 할 수 있고. 저는 항문주의 농장 수술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치료 맞습니다. 가능성에 네. 대해서 그거는 얘기를 하고 물론 이제 수술할 때 저희가 배농을 해서 안쪽에 치료가 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그렇죠. 하겠다. 네. 그게 제일 그래서 정확하죠.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리기는 해요. 그게 1차적으로 이제 두 번의 이제 안정장치를 갖는 거죠. 그 초음파로 1차적으로 안전장치를 확인하고 2차적으로 이제 수술방에서 다시 한 번 더 그렇죠. 확인을 네. 하고. 초음파가 물론 정확하긴 하지만 맞는 건 또 아니거든요. 이게 이 시작이 뭐냐가 제일 중요하죠. 시작이 항문 안에서 시작한 염증으로 인한 항문주의 농양이냐, 그냥 바깥에서 단순. 바깥에서 바깥쪽에서 시작한 항문샘이랑 연관이 네. 없는 확실히 항문샘이랑 연관이 없는 농양은 재발률이 네, 떨어지는 그렇죠. 것 같고 네. 치료를 가능성도 떨어지는 것 네, 같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걱정하시는 게 이제 치료 재발에 대해서도 걱정을 되게 많이 그렇죠. 하시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이거 안 한다면서 할 거예요? 간단하니까 금방 끝난다면서요. 간단하니까 알겠어요. 얘기하세요. 네, 네. 자 예방.